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이제 다시 충전이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힘을 좀 얻고,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려움과 관련된 용어와 논의예요. 예,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다른 국적과 문화의 남녀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형성한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1990년도 중후반에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 노총각들, 또 도시 근로자 중에서 좀 형편이 어렵고 또 장가를 못 갔던 농촌 그 노총각들이 결혼을 이제 중국 교포라든가 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뭐 라오스, 뭐 러시아 이런 쪽에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 그러면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저기 캐나다나 이런 쪽의 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상 다문화 가족이라고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이 개념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좀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떤 용어가 다문화 가족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려움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문화 가족에 사는 아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성인 가족 구성원, 특히 결혼 이민 여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 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이제 또 2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심리적,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또 사회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엄마가 결혼 이주 여성,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언어도 좀 어눌하고 또 의사소통이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좀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폭력에 이제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학교와 관련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아동들은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아동을 오해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주장이라든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불안정과 관련돼서 다문화 가족의 부부 갈등이 심각해져서 불안정해질 경우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문제는 이 인종 문제에 있어서 다문화 문제는 이 부부 간의 갈등, 이게 이제 결국은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 언어의 차이, 간습의 차이, 어떤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다문화 가족 여성 중에서도 이혼을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각자의 갈 길을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은 참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아동에 대한 결정권을 많이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부모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뭐 아동이 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로 인해서 그 아동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정서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든데 이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던가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던가 그러면은 아동한테는 아주 치명타의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심리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해서 가족 불안정과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들이 특별히 이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주요 인종 문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수민족 인종집단의 문화 적응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문화 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어떤 가족 문화를 보면요. 굉장히 가부장제잖아요. 남자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뭐 태국, 그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 중심적인 그런 문화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죠. 거기에다가 이제 층층시야라고 해서 남편한테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부모 또 뭐 시누이 뭐 시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소수민족,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결혼 이민 여성,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 적응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수민족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 현황을 보면요,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되게 심해요. 선진국에서는 뭐 여러 형태의 인종차별을 통해서 소수민족 인종 집단을 통제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쭉 뭐 이런 현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뭐 다문화 차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심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2012년도에 의정부시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을 할 때, 이쪽 각종 뭐 이제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해보고, 행사도 뭐 참석을 많이 해보고, 또 토론이나 뭐 이런 교육에 많이 참여도 이렇게 해봤고, 또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센터장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뉴스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활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수 부분이 다문화 가족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그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료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극렬 분자들이 그것을 막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를 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그 다문화 가족들 기초생활 수급 그 생계급여를 주고 뭐 의료급여를 주고 그러느냐, 왜 우리 세금이 왜 저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요,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한 사람의 아주 귀한 인간이고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을 그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도 해주고 또 아이도 출산을 해주고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삶이 어려우면 그분들도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뉴스 기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 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저 유럽 쪽으로 가면 영국, 뭐 저기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그 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수민족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로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소수민족 인종 집단은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고요. 또 선진국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 인종 집단은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취업 조건에서도 차별, 급여 조건에서도 차별, 뭐 나중에 이제 퇴임할 때도 차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별을 하면은 안 되죠. 그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네팔이라든가 이런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제 뭐 다문화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요,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가가지고 뭐 미국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세탁소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을 때 엄청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지금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이렇게 뭐 아주 어렵게 네팔이나 뭐 이런데 어렵게 사는 그런, 그리고 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로 이렇게 왔을 때 고용에 있어서 뭐 차별, 또 임금에 있어서 차별, 또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일을 시켜놓고 급여를 안 주고 뭐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사회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국가 간의 이동을 이제 단절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도, 경제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글로벌 사회, 세계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뭐 내 거, 뭐 내 거는 요거고 뭐 이건 너무 좁은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종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뭐 선진국의 사람이든 후진국의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어떤 세계인의 합당한 그런 사고고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려움은요,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은 이렇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이에서 낳는 아이, 자녀가 있어요. 요런 아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부모가 있잖아요.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 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하고 하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부모님을 모셔가기도 하고, 자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해요. 중도 입국 자녀들.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은 진짜 뭐 한국 사람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또 아주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이거든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문화, 간습, 풍습 이거 다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해가 되면 거듭될수록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국가 간 왕래가 없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증가 추세였고 그 사이에서 출산되는 그 아동의 수도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 아동들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큰 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가 안 되고 사회가 안 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게 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뭐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다문화 문제다.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전반적인 방안이에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주의 인식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은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주의, 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다.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거에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 얼굴 색깔이 좀 다르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이런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거 의무 교육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받아야 돼요. 또 아동학대 뭐 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죠. 1년에 한 번 이상.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많은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제 의무 교육 제도라든가 또 어떤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요. 인종 인지적 실천의 실시예요. 인종 인지적 실천에서는 여러 인종 집단이 지닌 특별한 능력, 또 고유한 문화적 역사, 독특한 욕구를 강조, 존중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인종 인지적 실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인지,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성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종에 대한 인지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종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다문화 문제, 이 다문화주의, 또 다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 또 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정부 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이걸 실천을 하는 실천 주체는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뭐 이 전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루고요.
또 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중복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으로 이러한 이제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 상에 지금 뭐 행정안전부, 뭐 저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 뭐 또 인권위원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이런 정책이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의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역별 방안으로요. 문화 적응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소수민족 인종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수민족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또 중국 교포, 러시아 이쪽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법무부의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중복돼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 한국어 교육이 있고요.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또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영역이 이게 구분이 됐다고 그럴까요? 구분이 안 됐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이게 중복, 과잉, 이게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한번 센터장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런 문화에 젖어서 도망을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시부모님이나 그 남편이 밖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방문해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고, 각종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빨리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해서 문화 적응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역별 방안에서요. 두 번째, 인종차별과 관련된 방안인데 소수민족 인종과 관련된 시민권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막는 중요한 방법은 소수민족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가 지금 이거 입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을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수민족 또 소수인종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요. 인종차별에 따른 불리함의 보상이에요. 구조적인 인종차별은 소수민족 인종집단의 기회를 크게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이 돼요. 그러므로 소수민족 인종집단이 기회를 얻는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불리함을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면 인종차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역별 방안으로서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려움과 관련된 방안이에요. 자, 다문화 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여러 영역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아동이죠.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 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 발전해서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다문화 가족의 아동, 또 중도 입국 자녀들,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또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종 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다문화 문제, 다문화 사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 문제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받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사회 문제론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는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